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금감원 금융위 살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동안 이야기됐던 내용에서 상당히 수정됐습니다. 네. 금융위하고 금감원을 방금 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현행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정부하고 여당은 이 금융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어떻게 개편하려고 했느냐 이것부터 먼저 짚어보면은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기획재정부였잖아요. 네. 이거를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로 분리를 하고요. 네, 그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아래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제 기재위 쪽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재부가 원래 예산하고 세금을 담당을 해요. 크게 예. 두 개예요. 그래서 차관도 2명이 있는데 음. 여기에서 예산을 떼가지고 총리실로 보내는 겁니다. 예산 부분을 떼서. 네. 그러면 이제 재정경제부가 되는 건데 네. 즉 세금만 담당하는 부서로 남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음. 두 번째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을 하고요. 이렇게 바꾸면서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능이 빠진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을 다시 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금감원 안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는데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새로 만들고요. 이 금감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모두 민간기구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네.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즉 금융위하고 금감원 관련된 내용은 다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다시 하면은 그냥 기재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를 시키게 됐다. 금융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상정되기 직전에 금융이랑 금감원 문제는 당정대가 만나서 건드리지 말자로 합의가 된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일단 그 금융위하고 금감원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소식은 몇 번 전해드렸던 것 같고 예. 두 번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나서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금융조직을 개편하려면 뭐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면 되겠지만 여기에 더해가지고 관련된 법안들도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기재위에서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기재위원장이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상임위에서 막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걸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편 전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모든 법안에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앞서서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법안들이 관련되지 않은 법안들까지 포함해가지고 69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뭐 70일 동안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측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융조직은 이제 국회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단 기재부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될 건데 앞으로 기재부가 부총리가 맡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예산까지 같이 하고 차관도 2명을 둘 정도였으니까 네. 부총리 역할을 맡겼는데 이전보다는 기능이 굉장히 약화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부총리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다. 네, 이런 논의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F4 회의라고 해가지고 네. 경제통화금융당국 회의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 F4 회의도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거죠. 그 위상들이 다 달라졌으니까요. 네, 네. 그럼 민주당은 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한 발 물러섰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금융조직 개편의 첫 번째 목표는 기재부 약화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민주당이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뭐 민생지원금이라든가 소비 쿠폰 같은 거 발행을 하려고 했을 때 제동을 걸었던 게 그 상대 정당 외에도 기재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간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직전뿐 아니라 계속 해왔던 게 기재부죠. 항상 맞습니다. 국간 관리하는 곳이 기재부니까. 그래서 이제 불만이 기재부의 나라냐, 그리고 기재부가 그 정책 같은 것들을 방해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총리실 산하로 옮기게 되면 네. 그 힘이 확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산 관련된 되군요. 것들은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초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론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금감원, 금감위보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 세금 기능 분리가 더 큰 목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확보가 됐다 그 얘기군요. 네, 1차적으로 이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을 넘기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너희 왜 이렇게 계속 정부조직법 협조 안 해?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잖아요. 뭐 하다못해
그 이제 총무비서관 출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 문제를 끌어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 양보했으니까 국민의힘 양보해야지 이렇게 좀 공을 넘기고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국민의힘 입장은 어때요? 국민의힘 일단 뭐 공식적인 입장도 그런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검찰청 폐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를 바꾸는 문제보다 검찰청 폐지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요약하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 너네 양보한 척하지 마. 검찰청 폐지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 이렇게 입장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필리버스터도 돌입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뭐 의원하고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검찰청 해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의원들의 거의 100%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제 그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네. 국민의힘은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제 올라간 정부조직법은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청 폐지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하고 공소청 신설해가지고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 분리를 하고 검찰청은 결과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 분리하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부를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내에 대부분의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기로 했어요. 근데 원자력 부문은 그냥 산업부에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민주당은 바로 토론 종결로 맞섰거든요. 네. 어제 오후 6시 30분에 토론 종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4시간 이후에 토론 종결을 할지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다음에 표결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뭐 민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그냥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법안들은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부조직법 개편안,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는지는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거의 그대로 어제 상정이 됐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 금융위는 그대로 든다. 그거 하나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죠? 맞습니다. 예, 방통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후에 이제 앞으로 법안으로 상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이걸 이 다음에 이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법안이 올라와야 이제 말씀드린 그렇게 또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되는데 요것도 역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 하고 해제 표결하고 다시 이제 법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대 해제 표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안은 상정이 됐고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고 김준일 평론가 네. 쭉 설명 들으시고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큰 두 축은 기재부 개혁하고 검찰청 개혁이었어요. 뭐 이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있었고 뭐 성평등 가족부로 이제 확대 개편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 물러났다라고 보면 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정대가 협의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물러나면 어떡하냐. 이게 공약 금융위 금감원 그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공약사항으로 여러 차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기재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기획예산처를 신설을 하는 거는 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절반의 기능, 절반의 후퇴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뭐 많은 일들을 금융 쪽에서 이쪽에서 예를 들면은 뭐 주식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해야 되는데 혼선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정리가 안 되니까 누가 금융 컨트롤 타워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6개월에서 9개월 늘어지면은 그 정도의 그 기간 동안의 혼선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클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금융위하고 금감원의 1급들이 다 사표 내놓고선 이거 반대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직에서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뗀 대신에 기획예산처럼 뗀 대신에 예. 금융 정책 기능을 일부를 기재부로 가져가고 예. 그리고 감독 기능을 금감원하고 금융위하고 합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이게 원래 이제 민간기구거든요. 금감원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공공기관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또 만들겠다라고 하니 그것도 이제 뭐 권한이 좀 나눠지는 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게다가 세종으로 옮기는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런 난리가 났었어요, 내부에서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뭐 부처의 사정이기도 하고 뭐 잘 조율은 해야 되지만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당에서 봤을 때는 같아요.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혼선이 길어지겠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대통령이 이 금융위에 사실은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7월 4일에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다 막 칭찬도 해주고 예를 들면 전에 있었던 금융위원장한테는 중대재해법 처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금융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저기 내부자 정보 가지고 네. 한 그 수익 본 거 막 2배 증선위에서 금감위 산하 증선위에서 그거 2배 페널티 부과했거든요. 네. 잘한다라는 분위기가 대통령이 칭찬도 하고 그러니까 잘하는데 가져가지. 약간 이런 지금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금융위 금감원 내부에서 반발 굉장히 거셌고 이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가 주식시장 살리자잖아요.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했습니다. 한국 주식 저평가돼 있다 하면서 월가에 투자를 당부하는 뭐 이런 메시지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금융위 금감원 이거 괜히 건드리면은 우리 이 주식 살리자라는 기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런 것도 다 가만히 됐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실용주의의 연장선상으로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꼭 공약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좀 후퇴하자. 근데 이게 완전히 그러면 죽은 불씨냐. 뭐 나중에 또 이게 좀 다른 정부 조직법들이 다 처리가 된 이후에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은 뭐 환호성을 질렀겠는데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리고 사실 네. 뭐 소위 그 찌라시라고 해가지고 네. 뭐 금융위원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돌기도 하고 대통령 설득하는데 네, 아니, 그 여당 주요한 설득하는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기도 하고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이슈들 그러면 수사 보안권, 보안 수사권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검찰청 폐지는 이제 결정 지금 뭐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긴 하지만 사실상 결정이 된 거고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유예 기간이 1년 정도 있는데 그 1년 동안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것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쟁점은 아마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소하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 게 네. 지금 이제 분리를 하잖아요. 예. 검찰을 분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수청에 수사관들이 쭉 들어서게 될 텐데 이 수사관들을 어떻게 채용할지 이런 문제도 생각보다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검사들을 그냥 기소하는 검사하고 수사하는 수사관들로 떼가지고 저쪽에 보내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당 쪽의 일부 의원들 분위기는 네.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검사들 중에 수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옮기세요가 아니라 다시 채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공채를 한다? 검사들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검사를 믿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채용 과정 자체가 다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도 조율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검찰청 폐지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굉장히 큰 일이고 무엇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국민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 기조 하에 1년간 꼼꼼하게 뭔가 후속 조치들이 네, 이루어져야 보완하고 될 것 조정하고 같습니다.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김민석 총리 인터뷰 논란. 어제 저희가 생방송하는 와중에 김민석 총리의 그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가 한 줄씩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속보로 한 줄씩 받아들이는 와중에도 막 혼선이 있었어요. 정리 좀 해주세요. 어제 그 블룸버그 통신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이 쓴 겁니다. 비자 문제 해결 없이 의미 있는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투자 약속은 한국 외환 보유액의 70%가 넘는 규모로 한미 통화사업 협정이 없다면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거다. 이제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너무 무리다. 직접 투자하는 거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국내 언론사들이 기사를 받아가지고 썼는데 네. 이제 제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많이 달렸어요. 비자 문제 해결 없이 투자 없다.
아니면 투자 어렵다. 뭐 이런 정도의 제목들이 쭉 달렸거든요. 맞아요. 이제 굉장히 강경한 표현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까지 해석이 되는 거죠. 저도 어제 그 한 줄 한 줄 속보 소개하면서 되게 셉니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이후에 총리실에서 바로 설명 자료를 냈어요. 반박 자료는 아니고 설명 자료였는데 네. 그 내용이 투자를 유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을 설명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조지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을 설명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어제 고위당정대 협의 때문에 왔었거든요. 국회에. 네. 그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오보 잘못 썼던데요. 정확한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잘라서 오보라고 총리가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지금 내막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사의 내용들을 봤을 때 네. 비자 문제 해결 없이 의미 있는 진전은 어려울 것. 이거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 원문을 보면 3,500억 달러를 언급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부연돼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김민석 총리가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봐야지 이게 오보인지 아니면은 이후에 그냥 대처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지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김민석 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당연히 우리말로 했을 거고 네. 블룸버그가 적을 때는 영어로 적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애초에 한국말로 뭐라고 했느냐겠네요. 그렇죠. 예. 그 표현이 실제 총리실 설명대로 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블룸버그가 쓴 방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을 했는데 네. 역시 좀 톤이 비슷하다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이런 측면에서 일본하고 좀 다르다 이런 점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일본이 하는 방식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고 네. 좀 합리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도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게 리스크다. 그리고 총리가 김민석 총리라는 게 리스크다.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야당의 비판하고 제가 이제 얘기들도 좀 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거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협상이 좀 잘 안 될 걸로 보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반미 선동을 해가지고 국내 여론을 미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관세 협상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화살이 미국 쪽으로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 쪽의 시각입니다. 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발 속보도 들어와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그건 선불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냥 한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관련된 그거 이제 경영권 가져온다 뭐 이런 게 내용이 있는데 그거와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한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 이슈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행정부 되게 외국으로부터 많은 거 얻어내고 있고 잘한다. 자화자찬하면서 이거는 선불이다. 이제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상황이 김민석 총리의 이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가 나온 배경은 어쨌든 대통령도 지금 베선트 재무장관 만나가지고 상업적 합리성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나머지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이게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법으로는 아예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동의를 받아서 네.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거를 시그널을 보면서 그러면 그 전제 조건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안 되겠는데 뭐 그러니까 약간 냉담한 반응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유럽연합도 지금 그 관세 자동차 관세 15%로 지금 낮추는 거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일본하고 유럽연합도 다 낮췄기 때문에 한국만 25% 나머지는 15%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받는 압박은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네. 지금 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뭐 총리가 반미를 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오바 이제 장동혁 대표나 이쪽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 반미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많이 오바하기는 하지만은 미국을 향해로 압박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지금 3,500억 달러 투자는 정부가 뭐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지만은 이미 공장이 지어지는 거는 정부의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총리가 좀 섞어서 얘기한 측면이 있는데 일부러 좀 강하게 미국 쪽에 좀 이거는 이런 상황이다. 비자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3번 이슈 넘어갑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남북은 이미 두 국가다. 요 이야기가 어제 큰 화제였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그리고 사실상 남과 북은 이미 두 국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어허. 원래 정동영 장관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주목을 받았던 거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4일에 얘기했던 거랑 좀 달라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두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제 또 질문도 나왔거든요. 정동영 장관이 왜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입장 달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이건 소모적 논쟁이고 그런 표현은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달리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적대적 두 국가로 살자 이건 거고 우리 쪽에서는 사실은 지금 두 국가는 아니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헌법에도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명시가 돼 있고. 하지만 정동영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편 거고. 그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위성락 실장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그냥 배경으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방향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이 일종의 좀 지른다 이런 평가들을 여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북한 쪽에 어느 정도 요구를 수용해주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내부 지렛대로 좀 활용이 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두 국가론 이거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저희가 정동영 장관을 한번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철학들이 깔려 있는 이야기인지 뭐 그런 자리 마련해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